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으면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현재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저금리로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산과 연계해 이자를 좀 더 낮추거나 더 과감하게 원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게 있는 게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고 종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용산 대통령실 간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나 부위원장이 발표한 현금 지원성 출산 대책을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공개 비판을 한 건데 이를 두고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과감한 출산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원금 일부를 탕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아이 출산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그동안의 제도는 이자를 조금 더 낮춰드리는 게 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정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공개적으로 반박 성명이 나온 곳은 다름 아닌 용산 대통령실이었습니다. 본인 개인 의견일 뿐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와도 상당히 다르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대통령실은 현금 지원성 포퓰리즘 정책은 정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데다 12조에서 16조가량 규모의 재정 폭탄이 투여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기자회견을 앞둔 나 부위원장에게 해당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지만 나 부위원장은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명 기회를 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직접 진화에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례적인 대통령실의 장관급 부위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질책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을 둘러싼 갈등이 얽혀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윤핵관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윤심을 내건 김기현, 장제원의 김장연대가 지지세를 넓히는 가운데 나 부위원장은 최근 당 행사 등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일부 언론에선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며 맞서는 형국입니다. 이에 대통령실 측이 나 부위원장을 직격하며 윤심 정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별도의 대통령실의 비판에 아직 반응을 내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당대회를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터진 나경원 공개 비판 돌출 변수가 전당대회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자신의 출산 대책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개 반박에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인 당권에 도전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경쟁자들은 나 부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공개 반박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나경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이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한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대통령실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오해를 부른 점은 유감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고 자신의 제안은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부 정치인들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연계해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과의 전면 대결은 피하면서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데 대통령실도 추가 대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경원 위원장께서는 충분히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하셔가지고 그 기사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출 탕감 정책은 저출산위 위원장이기도 한 윤 대통령 공약과 180도 다르고 공직자는 개인 의견이 있을 수 없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견제한다는 해석은 사안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시선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권을 달려온 나경원 부위원장이 과연 당권에 도전할지에 쏠립니다. 나 부위원장은 SNS 입장문에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는데 YTN과 통화에서도 아직 고민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친윤 구심점을 자처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나 부위원장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것이라며 견제구를 날리는 동시에 김치는 3월을 쉰다는 안철수 의원의 발언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장은 3월 달 되면 김치 냉장고가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김장이 들어있는데요. 2차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에 올릴 법한 그런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일 당원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연일 수도권 필승론으로 정면 승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중도표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꾸준하게 서울에서 20% 정도 중도표를 계속 받았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김기현 의원이 캠프 개소식을 하며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경원 부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전당대회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정유준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견제하는 친윤계 의원들을 저격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골대를 들어 옮기는 것으로 안 되니 자기 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 전 대표는 사실 애초에 축구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는데 전당대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윤심에 따라 결정되고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게 선출된 정부가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절대로 이런 일들은 정치나 선거나 이런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정말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국민을 위한 이런 시스템이 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이런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고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재돼 가지고는 정말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그런 이 국가의 역할이 되기 어렵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실과 출산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촉된 지 석 달도 안 돼 결국 물러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의 표명 의사를 듣지 못했다고 반박하는 등 이별 순간까지 엇박자를 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간담회 자리, 대출 탕감 출산 장려책으로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장을 받은 나경원 부위원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님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상임위원님이 있어요. 사퇴 압박 속에 나경원 부위원장은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본인 거취와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을 물었다고 합니다. 용산에선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계속 전담할 거라면 그런 건 왜 묻나? 정부 고위직을 2개나 하면서 비서와 차량 등 공적 지원을 받는 공직자가 자기 정치를 하는 게 맞느냐는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두문불출 언론의 취재 요청을 피하던 나 부위원장은 친윤계 핵심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1시간가량 단둘이 비공개 회동했습니다. 만남 직후 나 부위원장은 언론에 대통령실에 사의를 전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헝가리식 대출 탕감책을 언급한 지 닷새, 대통령실에 반박이 나온 지 나흘 만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라는 뜻을 표시했고요. 사실 이제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렸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가 먼저 나오면서 대통령실은 들은 바 없다고 발표하는 등 일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2가지 방법으로 사의를 표명했고요. 문자와 유선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고위직을 맡은 나 부위원장은 위촉 석 달도 안 돼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거나 당분간 보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 기조에 반하는 정책을 바로잡은 거라고 정치적 해석에는 거듭 선을 긋고 있지만 당과 엇박자를 내던 이른바 이준석 시즌2가 재현되진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전당대회 준비가 한창인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 중 하나입니다. 나 부위원장은 최근 저출산 대책을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대책을 언급한 지 닷새 만에 또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박이 나온 지 나흘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먼저 조은지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두문불출 언론의 취재 요청을 피하던 나 부위원장은 친윤계 핵심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1시간가량 단둘이 비공개 회동했습니다. 만남 직후 나 부위원장은 언론에 대통령실에 사의를 전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헝가리식 대출 탕감책을 언급한 지 닷새, 대통령실에 반박이 나온 지 나흘 만입니다.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나 부위원장은 어제 저녁 자택 앞에서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에 문자 메시지와 전화 통화로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현장으로 가볼까요? 제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라는 뜻을 표시했고요. 사실 이제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렸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사의를 표명했고요. 문자와 유선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나경원 부위원장은 당 대표에 도전할까요? 자, 일단 정무직을 내려놓은 만큼 출마의 걸림돌 하나는 사라졌는데 대통령실과 맞부딪히는 모양새가 부담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를 고려할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나 부위원장은 아직 고민하고 있다면서 설 연휴 전에는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당대표 출마 지금 결정하신 부분 혹시 있어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지만 고민의 지점은 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국민의 힘과 또 대통령에게 어떠한 결정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출마 결정은 그 기한은 좀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글쎄 정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하니까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설 전에는 좀 결심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죠. 그동안 친윤계에서는 나 부위원장을 향해서 대통령의 뜻에 반한다면서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친윤계로 불리는 의원님들께서 유승민의 길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잖아요. 이번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의 오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제 진위가 굉장히 다르게 알려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당권 주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만약 나 부위원장이 출마한다면 친윤 후보의 표가 분산돼서 유불리가 나뉠 텐데요. 그런 만큼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대 라이벌이 되실 수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기현의 라이벌은 김기현 본인이고요. 내가 어떻게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 잘 다가서고 그 민심을 얻어내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선거운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 연대에도 좀 어떻게 영향이 좀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마 사정이 있으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당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수도권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게 나경원 전 의원이 부위원장이 임명직 장관급 공직자인데 그 사람이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걸 두고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이 몇 날 며칠을 두고 계속 노골적으로 거칠게 이렇게 비난하고 대통령실에서 딱 이렇게 지목하니까 윤핵관들이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집단 린치를 하고 왕따를 시키고 우리가 무슨 학교 폭력 사태에서 보는 그런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제가
야, 이건 정말 아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 3일에 공식 후보 등록을 하는데요. 선거판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나경원 부위원장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서 전격 해임했습니다. 여러 해임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는데 대통령실은 후임자까지 신속하게 발표하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은 전격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과 거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 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출탕감 출산 장려책으로 갈등을 빚었던 저출산위 부위원장 자리는 물론 겸임하던 기후환경 대사에서도 해임했습니다. 사표 수리나 사의 수용이란 말 대신 대통령실은 거듭 해임이라고 강조하면서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한 이후 장관급 공직자를 해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마다 통상 진행하던 추가 질의응답도 없이 해임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이른바 나경원 사태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이 연일 뒤따르고 사태가 설 연휴까지 장기화할수록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사태를 매듭짓고 순방길에 오르는 걸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임을 알리면서 동시에 후임자도 발표했습니다.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전문가라는 설명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뼈있는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기후환경 대사를 맡게 될 조홍식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환경법학 분야 전문가로 외교부 환경협력대사를 활동한 경험도 있어 국제사회와 소통 강화에 기여할 거라고 대통령실은 소개했습니다. 김영미 신임 부위원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촉망받는 학자이고 조홍식 신임 기후환경대사는 탄소 중립과 환경정책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분입니다. 두 내정자는 오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윤 대통령이 순방 중인 UAE에서 재가해 정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장제원 의원 등 친윤 핵심 의원들은 일제히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해서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윤 대통령의 해임 결정이 전당대회 판세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실의 해임 발표 30여 분 뒤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이냐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나 전 의원이 그토록 원해서 부위원장직 자리에 갔고 퍼스트 클래스를 타며 장관급 예우를 받았는데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당의 분탕질하는 사람은 이준석, 유승민으로 충분하다고도 비난했는데 친윤 박수영 의원도 제2의 유승민이 되겠다는 것이냐며 가세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쪽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자신은 부위원장직을 요구한 적이 없고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이용한 적도 없다며 장제원 의원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도 나 전 의원 옹호에 나섰습니다. 김웅 의원은 당대표 한번 나오겠다는 것이 무슨 대역죄냐고 꼬집었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장 의원을 향해 윤핵과 말 안 듣는다고 악담을 퍼붓는 게 부끄럽지 않으냐고 대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 전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던 만큼 당권 경쟁 주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다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현명하게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채 2달도 안 남은 전당대회 판세가 출렁일 거란 관측과 함께 여권 내 갈등 역시 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친윤계 공세에 죽었다 깨도 자신은 반윤이 될 수 없다면서 다시 한번 적극 반박했습니다. 출마 공식화 시기는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귀국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권을 둘러싼 당 내홍의 우려의 목소리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나경원 전 의원은 자랑스러운 보수를 만들기 위한 길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당권 도전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는데 측근들 역시 순방 중인 윤 대통령 귀국 이후를 출마 공식화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비윤, 반윤으로 자신을 규정하려는 친윤의 공세에는 적극 반박하고 있지만 반윤 우두머리요? 반윤 우두머리다 이런 말이. 저는 사실은 죽었다 깨도 반윤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꾸만 그들끼리의 친윤, 배제하는 친윤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연일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SNS에도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서 300억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면서 감사드리고 가슴이 벅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나 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찬을 하는 등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당내 인사들과 접촉면도 늘리고 있습니다. 친윤계의 전방위 견제는 잠시 가라앉았지만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에 담겨 있는데 구태여 설명 안 드려도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더 경쟁자들이 참여를 한다면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은 올라가게 마련이고 또 누가 되든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이 격화하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틀 연속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전당대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상대방을 향한 말이 같은 당 동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날이 서 있는 느낌입니다. 지도부의 이딴 우려에도 내년 총선 공천권이 달린 차기 당대표 경선에서 기선을 잡기 위한 각 주자들의 기싸움은 갈수록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저울질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본인에 대한 해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며 전달 과정에 왜곡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은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라 해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나 전 의원을 둘러싼 갈등이 돌고 돌아서 다시 대통령실로 넘어온 형국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반윤은 안 될 거라며 연일 윤심에 호소하는 나경원 전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 대사직에서 해임된 건 대통령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전달 과정에 왜곡이 있었다고 본다고 썼습니다. 또 대통령을 에워싸서 눈과 귀를 가리는 여당 지도부는 결국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을 서로 멀어지게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해임 배경에 대통령실 참모나 윤핵관들의 왜곡이 개입됐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채 6시간도 지나지 않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4줄짜리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적 의사결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며 나경원 전 의원의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순방 기간 비서실장이 여당 중진 정치인에게 공개 경고장을 날린 건데 내용이나 시점 면에서 모두 윤 대통령과 참모들의 강한 불쾌감을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은 YTN에 나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인사 리더십에서 객관적 판단도 못하는 무능력자로 매도했고 참모를 향해 대통령 눈과 귀를 막았다고 공격했다며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개 반박 직후 기자들과 만난 나 전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등 순방 성과가 가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이른바 나경원 사태에 확실히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해임이 윤석열 대통령 뜻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대통령실의 강한 비판을 받은 나경원 전 의원이 다시 자맹에 들어갔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다른 당권 주자들은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거의 결심이 섰다며 당대표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불참했습니다. 자신의 해임은 대통령 본인의 뜻이 아닐 거라고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강하게 반박한 뒤 하루 만에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한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 측 일부에서는 여전히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당대표 도전과 불출마 사이 다시 중대 기로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선두권을 달리던 여론조사 결과가 주춤하고 있고 친윤 초선 의원들의 집단 성명에 이어 지도부의 공개 비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는 식으로 평가하고 또 새로운 분석을 내놓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았고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나 전 의원 측은 그러나 나경원 전 의원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팩트체크 형식의 글을 언론에 배포하는 등 여론전을 이어가며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접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 당내 친윤계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는 사이 다른 경쟁 주자들은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충청권을 찾은 김기현 의원은 최근 당내 분열을 의식한 듯 연일 화합을 강조하며 과반 득표에 자신감까지 내비쳤습니다. 연대와 포용과 탕평, 이 연포탕을 주제로 해서 당을 화합 모드로 이끌어나가는 대표가 될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목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해서 결선으로 가지 않고 서울중앙당사에서 출정식을 연 안철수 의원은 청년층과의 소통에 집중하며 나 전 의원을 둘러싼 갈등에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래 전당대회라는 게 사실은 축제의 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전당대회에서는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는 이제 채 50일이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별 합동 연설회 등 일정도 속속 정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개 속인 집권 여당의 당권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